매매로 7억 1천만 원짜리 물건이 있으니까 뭐 6억 후반? 6억 중반? 정도 생각하시겠죠? 여러분들은 얼마 정도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동산 경매는 맑음입니다. 지난주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상계주공 아파트 2개의 경매 물건이 같은 날에 나란히 낙찰이 되었습니다. 7호선 마들 역세권에 위치한 상계주공 10단지와 상계주공 11단지 물건이었는데요. 각각 10명 그리고 15명의 입찰자가 몰렸으니까 꽤나 인기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시죠? 최근에 금리 상승과 더불어서 아파트 값은 하락하고 있다. 전세가도 받쳐주지 못한다. 특히 그 오름세가 가팔랐던 노도강 아파트들의 하락폭이 크다. 이런 뉴스들을 많이 접하시면서 부동산 경매로 지금 아파트를 사는 것이 맞을지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경매로 이번에 낙찰된 상계주공 10단지 물건은 동일평수 물건이 올해 4월에 8억 4,800만 원에 매매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럼 최근에는 아파트 값이 조금 하락했다고 하니까 매매 호가는 어떨까요?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는 경매로 매각된 물건과 동일한 평수가 7억 1천만 원부터 9억대까지 매물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경매로는 얼마의 낙찰을 받았을까요? 매매로 7억 1천만 원짜리 물건이 있으니까 뭐 6억 후반? 6억 중반? 정도 생각하시겠죠? 여러분들은 얼마 정도 생각하시나요? 무려 6억 1,500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향이나 층이나 동이나 이런 조건들을 제외하고 단순히 가격적으로만 비교를 한다면 경매로 매매로 사는 것보다는 2억 3천만 원 정도 저렴하게, 그리고 가장 저렴한 7억 1천만 원짜리 매물 대비해서도 약 1억 원 정도의 안전 마진을 가지고 경매로 낙찰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면 경매로 물건을 살 이유가 충분하겠죠?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도 이 부동산이 로얄동에 위치하고 있는지, 로얄층에 위치하고 있는지, 수리는 인테리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경매로 6억 1천에 싸게 샀다고 하는데 정말 이게 싸게 산 걸까? 이런 의문이 드시겠죠? 해당 물건은 59제곱미터 약 18평이고요. 대지권은 약 13평입니다. 상계주공 10단지는 상계주공 아파트 단지들 중에서도 대지권이 꽤 넓은 편에 속하는 단지입니다. 그리고 해당 경매 물건이 위치한 1014동은 로얄동이기도 해요. 7호선 마들역에서 3분 정도면 도보로 부동산까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7호선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건 어떤 장점이 있죠? 약 30분 정도면 강남구청역까지, 직장이 위치한 곳까지도 접근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리고 인근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이 모두 위치를 하고 있죠. 노원구의 학군이 좋다는 것은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상계주공 아파트들은 1980년대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재건축을 앞두고 있고요. 10단지 같은 경우 현재 예비 안전 진단을 통과한 상태입니다. 인근에는 GTX-C인 창동역이 들어올 예정이고 서울대병원 이전 등 여러 가지 호재들도 있는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경매로 낙찰된 물건의 구조는 UC형입니다. UB형이 3베이로 남향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2층에 위치한 저층 아파트라는 점은 조금 아쉽기도 하네요. 하지만 이 물건을 15명 경합 중에 1등으로 낙찰받으신 낙찰자는 개인입니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신 것이라면 매매나 급매로 사시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경매로 취득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잘하신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내가 법인으로 낙찰을 받았다면 현재 최저가인 7억 1천만 원에서 수리비 1천만 원 정도를 제하고 매도를 한다고 해도 바로 단기에 5, 6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사건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1 타경 107121번, 감정가 7억 9천만 원에 시작이 되었고요. 2번 유찰돼서 최저가 5억 560만 원에 진행이 된 물건이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면요. 1988년 준공 시에 유모 씨 현재 소유자이자 채무자가 매매로 취득을 했습니다.
현재 점유 현황으로는 임차인이 아닌 소유자의 아들이 전입이 되어 있는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꽤 오랜 기간 동안 소유자 가족이 거주를 했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감정평가서 상의 사진으로도 베란다 쪽 외부 샤시가 하이 샤시가 아닌 알루미늄 샤시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집안 내부도 좀 수리가 많이 필요할 거라고 추정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입찰가 산정 시에 반영을 꼭 하셔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에서 특이한 점은 안모 씨 동일인이 9번에 걸쳐서 근저당을 설정했다는 점입니다. 보통 근저당을 설정할 때는 한두 번, 많아야 3번 정도인데 동일한 사람이 계속해서 돈을 빌려줬어요. 청구 금액 총 7억 3천만 원을 설정했고요. 이미 경매로 진행이 되는 물건입니다. 이렇게 9번이나 돈을 빌려줄 정도면 어떤 관계인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권리관계가 아주 깔끔하고 권리 분석이 쉽기 때문에 경매를 조금 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초보자들도 누구나 쉽게 입찰에 도전하실 수 있는 물건입니다. 물론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시간을 내가지고 부동산 경매를 따로 배워서 투자를 한다. 많이 힘들겠죠. 하지만 이걸 한번 배워두면 매매나 금매보다 1억 원 가량이나 저렴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니 배워둘 만한 가치가 정말 충분하겠죠.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집가사람 부동산 경매학원에 오셔서 저와 함께 경매의 세계에 입문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해당 경매 물건의 복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경매는 매매 시장의 선반영 시장이고 경매에 입찰하시는 분들은 일반 매수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경매 낙찰가율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매매가도 같이 하락을 하게 되고요. 경매 낙찰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조금 지나서 매매가도 같이 상승한다는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 관련해서는 제가 위에다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물건으로 돌아가서 상계주공 10단지 물건이 15명이 입찰한 끝에 6억 1천만 원에 낙찰이 되었고요. 차순위 금액은 6억 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어떤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이 분들이 6억 1천만 원 아니면 6억 초반에만 이 물건을 사면 나중에 추후에 조금 더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본인들이 손해를 보지는 않겠다. 추후에도 집값이 이 이상은 받쳐줄 것이다. 라는 계산을 하고 입찰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지금의 매매 호가가 최고로 거래된 금액보다 1억 이상 하락한 7억 1천만 원인데요. 투자자들이 계산했을 때 6억 초반이 안전한 가격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경매 낙찰가 아니면 조금 더 높은 수준까지 매매나 금매 수준의 호가가 이동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꼭 경매를 배워가지고 낙찰을 받겠다는 목적이 아니라고 해도 매매나 금매 그리고 추후에도 계속 부동산 투자를 하실 생각이 있다면 경매를 통해서 이렇게 적정한 부동산 가치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상계주공 아파트에서 진행될 경매 예정 물건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 예정 물건들의 낙찰가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인근에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물건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2021 타경 107572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에 위치한 벽산 아파트입니다. 건물 면적은 59제곱미터 18평 이고요. 최초 감정가 5억 1,100만 원에서 한 번 유찰돼서 4억 880만 원에 진행이 되는 물건입니다. 재건축을 하기에는 벽산 아파트는 노후도는 약간 부족합니다. 하지만 바로 인근에 초등학교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바로 앞에 우이신설선이 연장되면서 역사가 들어오는 교통 호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학역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방학역부터 한정거장은 GTX-C가 들어오는 창동역이죠. 교통적인 편의성은 훨씬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면 말소 기준 권리는 2021년 2월 5일 근저당이고요. 동일한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권리 분석은 아까 말씀드린 상계주공 10단지 물건과 똑같이 권리 분석이 아주 쉽고 인수되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경매를 처음 하시는 초보자분들도 부담 없이 입찰하실 수 있는 물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동일 평수 물건이 4억 9천만 원에 금매로 나와 있습니다. 감정평가나 상의 사진을 보면 이
부동산도 샤시가 알루미늄 샤시고요. 그렇다면 내부도 좀 수리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점은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겠죠. 입찰가 산정 시에 이런 부분들은 꼭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물건은 매각기일이 9월 13일입니다.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요. 서울 시내에 위치한 6억 미만 아파트 그리고 교통 호재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임장을 다녀오셔서 입찰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집가사람 경매학원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